외부 화면 같은 경우에는 16대 10 비율이에요. 펼쳤을 때 내부 화면을 3대 4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소설이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소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비율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닫아놓은 상태 입력 보면 닫아놓은 상태, 이거다. 이 비율이야. 그리고 휴대성에서는 압도적이라고.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네. 사실 폴드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접을 때 여기서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뒷주머니 같은 거에 넣을 때, 이거 뒷주머니 딱이다. 안녕하세요, 언더캐더카이십니다. 저는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 새로 나올 제품들 미리 살펴보려고 나와 있는데, 갤럭시 Z 폴드 7의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고요. 갤럭시 Z 폴드 8인데 요거는 기존의 와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새로운 폼팩터고요. 요거는 갤럭시 Z 플립 8이에요. 그리고 웨어러블들 갤럭시 워치 9이 40mm, 44mm 두 종류 있고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 2 47mm로 한 종류 있습니다. 뭐부터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제일 궁금한 거는 갤럭시 Z 폴드 8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외부에는 5.5인치의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제가 이런 비율들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가 통통하다는 사실 둘째 문제고, 펼쳤을 때 요 안쪽이 4대 3 비율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요거에서 오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4대 3이라는 건 뭐야? 세웠을 때는 3대 4죠. 읽는 거 할 때 이 비율이 기가 막혀요. 웹서핑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널찍하게 볼 수가 있고, 가로로 다시 돌려서 4대 3으로 만들었을 때도 표시되는 양이 많으니까 시원시원하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볼 때의 얘기인데, 요게 갤럭시 S24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인데, 요거랑 비교하면은 Z 폴드 8 울트라의 외부 화면이 요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내부 화면도 그렇지만 외부 화면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넓은 비율의 영상을 봤을 때는 S24가 좀 작은 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크게 이득을 보는 게 없었는데, 그냥 Z 폴드 8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짧아지기는 합니다. 대신에 마법은 요거를 열면은 생기는데, 요거를 열었을 때 Z 폴드 8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노나 세로로 노나 이걸 꽉 채울 방법이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위아래가 이만큼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남기는 해. 하지만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넓고, Z 폴드 8 울트라랑 비교하면 위아래에 남는 공간이 확연히 적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Z 폴드 8 울트라 같은 비율은 뭐 요렇게 하면은 안 볼 수야 있지만, 이 펀치홀 카메라가 이렇게 잡으나 화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물론 썩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기는 한데, 이 펀치홀 카메라가 영상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갤럭시 트라이폴드처럼 요거 4대 3 비율이기 때문에 뭐 고전 영상을 본다, 뭐 아주 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 만우절 영상 같은 거를 본다 했을 때는 완전히 꽉 찬 비율로 감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거는 이게 그게 있네. 그 갤럭시 트라이폴드처럼 스피커 위치는 여전히 좌우가 요렇게 사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스피커가 이렇게 있다. 이걸 좌우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 비율로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 닫아서 봐야 된다는 약점은 공유를 하네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내용 거의 대부분은 펼쳤을 때 4대 3 비율을 공유하는 갤럭시 트라이폴드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놈의 장점과 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요 1대1에 가까운 비율보다는 4대 3에 가까운 요 비율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또 하나, 요런 비율에서 가로로 놨을 때는 댓글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플렉스 모드로 위아래를 나눈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비율이지만, 이번 그냥 Z 폴드 8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수 있다. 이 비율도 괜찮고 이 댓글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장점이고, 닫았을 때도 쇼츠를 볼 때 이 비율이 정말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상하로 길쭉한 경우에는 이쪽에 버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꽉 차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렇게 펼쳤을 때 요 방향 아니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쇼츠 영상을 갖다가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거. 특히나 펼쳤을 때 기존 비율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이런 16:10 같은 통통한 외부 화면 비율 같은 거, 옵티머스 뷰 시리즈 같은 것도 있고, 최근으로 오면 뭐 구글 픽셀 계열 같은 거에서도 그랬고, 프로엑스 맥스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서피스 듀오 같은 거에서도 그랬고, 분명히 매력은 있었는데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느낌이었다면은 요번 거는 안쪽 영상을 볼 때의 비율과 바깥쪽 닫고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앱을 쓸 때의 비율을 갖다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안쪽을 갖다가 16:9나 16:10으로 만들면은 닫았을 때 바깥쪽이 지나치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쓰거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고민을 많이 하고 최적의 비율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잠깐 해보니까 가로로 열었을 때도 타이핑이 상당히 편하고요. 이 상태로 세로로 열었을 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닫아서 사용을 할 때도 비율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비율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카메라를 켰을 때 이 밖의 비율로 꽉 차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후면 카메라 셀피를 포함해서 캡처뷰 같은 거 있죠. 촬영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꽉 차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열어놓고 후면 카메라를 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가 3:4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열었을 때 꽉 차고 닫았을 때 외부 화면으로 봤을 때 조금 손해를 보는 Z 폴드 8 울트라 같은 비율이랑은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특히나 읽을 때 요 펀치홀이 꼭 여기 있어야 되나, 이게 셀카 찍는 데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요게 좀 더 구석에 있는 게 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경첩 같은 경우에 Z 폴드 8 울트라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티타늄 소재로 바뀌었잖아요. 정확히는 티타늄 구성 요소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름이 파인드 N6나 뭐 그런 거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없앴다 같은 느낌은 아닌데, 눈으로 보는 거는 화면이 켜져 있으면 신경이 덜 쓰이는데 스크롤을 할 때 여기에서 움푹 파여가지고 웩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화면, 내부 화면이 이제 피크 3000니트로 올라간 건 물론이고 드디어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돼서 차이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요거 바깥쪽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구성은 크게 특이하진 않아요. 오른쪽에 지문 식사에서 통합되어 있는 전원 버튼, 볼륨 키, 위에 쪽에는 스피커 하나, 심카드 트레이 하나, 2차 마이크 2개 있고요. 이쪽에 삼성 로고 있는 경첩 있고, 아래쪽에 USB-C 포트,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들 자리 잡고 있고, 얘는 그 프리스타 핀즈라 그러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요렇게 한 단체 사진 찍을 정도의 요 정도 각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상이 되면은 넘어가는, 그래서 갤럭시 트라이폴드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플렉스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접어서 서 있지를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후면 같은 경우에는 얘 카메라가 사실 특출나진 않아요. 50메가픽셀 광각, 위성 차이프랑 OS 들어가 있고 50메가픽셀 초광각인데, 요것도 AF가 있던가 하고서는 제가 잠깐 보면은 초광각 카메라도 AF는 있네요. 오케이, 요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데, 카메라 구성에 전용 망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광학 수준의 2배 줌을 지원하는 거 이외에 3배, 5배 망원 같은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다. 배터리 용량, 얘도 드디어 실리콘 카본 소재가 들어가서 4800mAh로 사이즈 차이에 비하면은 상당히 넉넉하게 4800, 5000이니까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충전 유선 45W, 무선 20W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치투 레디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사용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자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게가 201g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Z 폴드 이렇게 얇아지고 가벼워진 것에 쇼크 받았는데, 카메라 같은 거는 조금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S펜이 안 되는 거는 똑같고, 화면 비율은 저는 사실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휴대성에서는 압도적이라고. 야,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네. 사실 폴드 기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를 접을 때 여기서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뒷주머니 같은 거에 넣을 때, 야, 이거 뒷주머니 딱이다. 이거 이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야? 기본적인 부분들, 갤럭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라든지 APV 촬영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 같은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17 기반의 원UI 9.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신규로 추가된 기능 몇 개가, 물론 이건 원UI 9.0 업데이트가 되면 딴 기종들에서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면 애지간함 되겠죠. 대표적인 거 몇 개가, 나우너치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은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우너치가 잠깐 뜨죠. 기존에 달력 보기 정도만 됐었는데, 이번에는 화면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달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액션이 좀 더 나아진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에이전트스럽게 작동하는 거, 기존엔 우버 부르는 거 됐었잖아요. 이제는 엑스피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앱을 갖다가 지가 제어하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죠. 이거 보고 있을 필요 없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 있고 다 되면은 눌러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 하나가 여기 마이 팬캠이라고 있어요. 누르면은 화면 속의 인물을 감지해가지고
탭을 하면은 이렇게 세로냐 가로냐 비율 1대1 4대3 16대9 3대2 누가 봐도 쇼츠나 인스타 릴스 올리라고 있는 기능인데 골라가지고 인물 따라가기를 누르면은 AI가 그냥 이 인물에 맞게 트래킹을 해버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 의외로 갤럭시 폴드 7의 후속작인 Z 폴드 8 울트라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변화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지만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램이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한데 얘도 결정적인 차이점은 요 안쪽에 있습니다. 티타늄 힌지 적용돼가지고 요 안쪽 주름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오래 펼쳐놓은 거랑 접어놨은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크롤할 때 이 가운데 움푹 파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없다시피 하고 보이는 것도 야씨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티가 덜 났네. 기존 거 생각하면은 없는 수준이긴 하네. 기존에도 티타늄 파트가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필름이랑 프로텍터 부분에까지 티타늄을 넣어가지고 더 얇아진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플렉서블하고 내구성이 좋아졌어요. 요렇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폴드 8의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른 폴더블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첩이 이렇게 원하는 데서 프리스탑하지 않거든요. 이번 제품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풀스탑이 되기는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 각도가 되면은 펼쳐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시원시원하게 펼쳐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화면이 피크 3000니트로 올라간 건 물론이고 꽤 중요한 변경점 중에 하나로 해상도가 꽤 올라갔습니다. 자, 같은 부분 보세요. 글자가 픽셀 밀도가 올라가면서 더 선명해진 게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Z 폴드 7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볼 수 있고요. 피크 밝기가 올라간 건 물론이고 말씀드렸죠. 반사 방지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 못생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한데 반사가 줄어들면 명암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 차이에 따라서 보이는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바깥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용 필름이나 서드파티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한장 근데 붙여는 나오면 안 되나? 그리고 이건 좀 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건데 Z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Z 폴드 8 울트라는 이렇게 조금 더 본체 쪽이 깎여 있고 요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Z 폴드 7 같은 경우에 요 쪼개기가 대부분 케이스 쓰시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없겠지만 요게 생폰으로는 쉽지 않았는데 찔러서 쪼개는 게 좀 더 쉬워졌어요. 뒤에 보면은 큰 차이 없어 보이죠. 플로팅 아일랜드처럼 생겼었는데 요번 거 최신 모델들과 똑같이 앰비언트 아일랜드 해가지고 얘는 어두운 색이고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요 살짝 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200메가픽셀 광각이랑 10메가픽셀 망원은 동일한데 초광각이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올라갔습니다. 초광각으로도 8K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되면서 APV 지원도 추가가 됐어요. 요건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로고에다가 다양한 넛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듀얼 레코딩에 요것도 원열 9.0 기능이겠지만 요 세로 분할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펼쳐가지고 나랑 맞은편의 친구랑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게 확실히 폴더블의 사용성에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스펙표에 없는 스피커 같은 것도 잠깐만 보면은 지금 주변에 음악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어렵긴 한데 출력이 꽤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 기분 탓인가?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얘네 215g의 무게 여전히 쇼킹하게 가볍긴 하는데 와, 접었을 때의 두께는 동일한데 펼쳤을 때 0.1mm가 얇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체감이 될까? 크게 체감이 되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이게 밝은 톤이어가지고 조금 불공평한 비교일 수도 있기는 하다. 잡아서 느꼈을 때는 0.1mm는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얇아졌다는 건 좋은 일이다. 왜냐? 그렇게 무게는 동일하고 펼쳤을 때 두께는 0.1mm가 얇아졌는데 배터리 용량은 4400mAh에서 5000mAh로 상당히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경쟁 제품들처럼 6000, 7000 하는 제품들이 없는 거는 아닌데 삼성이 드디어 아픔을 뒤덮쓰고 실리콘 카본을 적용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훅훅 늘리고 있다는 점 시작으로서 매우 칭찬하고 싶어요. 충전 25W 유선과 15W 무선이었는데 45W 유선과 20W 무선으로 빨라졌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G2 레디입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색이 4가지. 자,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바이올렛 섀도우, 크림, 그라파이트,
그린 섀도우. 요 그린 섀도우가 삼성닷컴 슬래시 삼성 강남 독점 색깔이고요. 바이올렛 섀도우가 근데 S26 울트라 거보다 더 어두워요. 섀도우자가 들어가서인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꽤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 섀도우가 되게 포레스티해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걸 닷컴 독점으로 더 비싸게 주고 살 정도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 색은 저는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그라파이트나 크림을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갤럭시 플립 8도 새로 나왔어요. 이번 거에 재밌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180g입니다. 카드 한 장 정도?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닫았을 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플렉스 힌지가 적용이 돼가지고 경첩 보면은 이거 접혀있는 거 주름 차이가 확 보이죠? 보이나? 눈으로는 엄청 심하게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나갈 때 이 파인 거 같은 게 플립 7도 상당히 전작에 비하면 줄었는데, 얘는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얘도 오랫동안 접어놓고 오랜만에 펼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근데 얘는 의외로 요거 반사 방지 처리는 따로 돼 있진 않아요. 폴드 계열과 다르게. 칩셋은 국내판 S26 시리즈와 똑같게 국내 기준으로는 엑시노스 2600 들어가고 12기가 램에 스토리지 지금 256인데 512기가도 존재하겠죠. 배터리 용량은 의외로 얘는 동일한 4300mAh인데 충전 같은 경우에도 유선 25W, 무선 15W로 동일해요. 근데 이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요 앞에 플렉스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홈화면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배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아예 그냥 거울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조명을 줘가지고 그 내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자세히 어디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보고 싶으면 캡처를 하고 당겨볼 수. 와, 이건 자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죠. 이것도 원UI 9.0 업데이트가 되면 딴 거에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여기서만 쓸 수 있으니까 플립샷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느낌인지 모르겠죠. 반대쪽을 봐야 한다. 이 거울에 대고서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야. 좌우 반전 효과 넣어주실 거예요. 거울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된다. 이런 귀여운 게 하나 들어가 있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쓸만한 건 여기 슈퍼스테디 누르면은 갤럭시 S26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요거 호리존탈 락이 생겼어요. 뱅글뱅글 돌려도 그 수평 고정되는 거 다들 보셨죠? 플립에서 특히 유용한 거는 이렇게 캠코더 모드에서 생 난리를 펴도 결과물은 수평 고정이 돼가지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정신사납지 않다는 거. 자, Z 플립 7 같은 경우에 소리 차이 있는지 잠깐 보면, 얘네 둘은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Z 플립 8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핑크, 크림, 그리고 민트입니다. 이거 피스타치오 아니에요. 피스타치오랑 놓고 보면 색이 살짝 달라요. 이번 핑크가 굉장히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이게 그 무광이어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렬해요. 핑크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크림은 뭐 그냥 무난해요. 그냥 무난하고, 민트가 이게 민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쑥색, 특히나 이 옆에 이런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 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이 민트와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다.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기술 실증 샘플들이 있는데, CES에서 자주 보는 것들, 요거 플렉스 슬라이더블이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면서 상소문이라고 부르는 그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술 더 뜬 펼쳐지면서 옆으로 슬라이드까지 되는 플렉스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야, 이 전시가 미쳤네. 베젤리스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태블릿 베젤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운데 이 어그로 뭐야? 정말로 그냥 베젤이 아예 없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갖다 놨어요. 자, 다음으로 웨어러블 40mm랑 44mm 사이즈는 똑같고요. 배터리는 살짝씩 늘어났습니다. 40mm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25mAh가 됐고요. 44mm 큰 놈 같은 경우는 425mAh에서 435mAh가 됐어요. 요 스트랩에 에어 포켓 구조를, 그러네. 요 안에 살짝 파놓은 요런 게 있어가지고 요런 구조로 바뀌면서 요 스트랩과 함께 17%가 더 가벼워졌다 그러고요.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가 됐습니다. CPU는 32%, GPU는 19%가 빨라졌다 그러고요. 그래서 작동이 훨씬 낫네. 터치 베젤을 이렇게 돌렸을 때가
제일 많이 체감이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요. 화면 최고 밝기도 2000니트에서 3000니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건강이라든지 수면 무호흡 같은 것도 개선됐고 생체 징후,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같은 것들이 추가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미나이가 됐든지 빅스비가 됐든지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말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인데 1.47인치에서 1.52인치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커진 거는 물론이고 피크 밝기도 3000니트에서 5000니트로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런 건 아웃도어 직사광선에서 쓸 때가 많으니까 그걸 이겨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체 두께 자체가 12.1mm에서 10.7mm로 확 얇아진 건 물론이고 밴드에는 에어 포켓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안쪽으로 살짝 파놓은 이런 게 생겨가지고 밴드 두께가 2.9mm에서 1.9mm로 확 얇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강성은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약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530mAh에서 무려 800mAh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보면은 이쪽에 인덱스에 숫자가 추가로 들어간 거는 물론이고, 화면을 어떻게 키웠나 했더니 요 내부의 베젤이라고 할까요? 요게 얇아지고 여기에 챔퍼 들어간 것도 작아졌죠. 그러면서 이 화면을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워치 울트라는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방패간지라고 해도 손목 위에서 이 꺾일 때가 부담스러울 정도였는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손목과 뭐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훨씬 편하네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트레일 러닝이 추가된 거는 물론이고 방수 레벨에 EN13319가 추가가 됐습니다. 주로 다이빙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요거 다이브 컴퓨터로 쓸 수 있게 마레스와 협업해서 하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제품들 몇 개 써봤거든요. 근데 삼성 헬스랑 연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삼성 헬스랑 연동되는 다이브 컴퓨터 되는 기계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쁜데, 60일 무료 사용, 그 말인즉슨 요놈도 구독이라는 뜻이고 대신에 심도, 깊이 측정하는 건 공짜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밴드들도 다 새로 나왔어요. 여기에 마린 밴드 색깔 3종류 있고요, 에코 레더 밴드 색깔 3종류 있고요, 트레일 밴드가 있는데 고정을 해야 되니까 요런 형상들이 남아있는데, 걸릴 때는 튼튼하게 걸려있다가 풀고 싶으면 그냥 당겨주면 쉽게 뽑혀요. 위치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스프링이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여기에서 쏙 빼가지고 손목에 맞게 꽂아줘요. 이렇게 해서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걸어서 손목에 고정하고 쓱 밀어서 빼고. 근데 워치 9은 당연히 되겠지만 워치 울트라 스트랩 호환이 되겠지? 제발? 오케이, 된다.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워치 9 같은 경우에도 밴드가 여러 종류인데, 지금 요거는 패브릭 밴드고요, 미스틱 밴드거든요. 약간 옛날 스워치 일부 생각나기도 하면서 투톤이에요. 요 안쪽이랑 요 겉이랑 굉장히 귀여운데 요 정도 비주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에어포켓, 여기 에어포켓, 그리고 여기에 버클이 있는데 색깔이 묘하게 다른 것도 귀여운데요? 자, 그리고 이쪽에 저번에 티저로 공개했던 안경형 AI 기계, 요거 이름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면에 카메라가 있고요, 안에 제미나이가 내장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제미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뭐야? 어디 가는 길 안내해줘. 우리나라에선 구글 지도가 똑바로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빅스비와도 호환은 됩니다. 착용은 못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 안경 다리에서 말하면서 떨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화면이 달려있는 모델은 아닌데 대신에 최대 9시간까지 쓸 수 있고, 충전은 요 안쪽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케이스도 재밌는 게 페어링용으로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있고요. 저 이렇게 버튼, 페어링 버튼 따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USB-C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 자체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이 유명한 젠틀몬스터 디자인 이 버전도 있고요. 요놈은 선글라스, 와비파커 버전도 있어요. 반투명으로 이렇게 밖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 안테나가 있네. 아마 요놈의 배터리 같고 이런 부품들 있는 거 닫아주면은 요 정도 두께, 앞면에 요놈이 아마 촬영용 LED일 거예요. 요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요게 손상되거나 하면 아예 카메라를 막아버리는 것도 있는데, 갈색 버전이 확실히 요 카메라나 LED 같은 게 조금 눈에 덜 띄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액세서리들이 또 잔뜩 있어요. 자, 요거 폴드 8용으로는 마그넷 케이스가 있는데, 요 마그넷 케이스는 이 안에 마그넷이 있고, 요거는 다리가 달려있는 마그넷 케이스가 있어요. 요렇게 펼칠 수 있는 거네요. 오케이, 요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그넷 케이스는 실리콘 케이스인데 요것도 워치 9처럼 투톤 같이 이렇게 살짝의 색이 있으면서 내부 메인색이 있는, 요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삼성가 이번에 귀여운 걸로 마음 먹었나? 그리고 요거 플립 마그넷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는 위에 보호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언제나 있는 링 달린 놈, 자석 있는 놈 있고, 그냥 G 폴드 8용 이 자석. 근데 나 항상 생각했는데 삼성 정품 케이스는 이 자석이 이렇게까지 눈에 띌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경첩 보호해줄 수 있는 놈이 있고, 이게 기본 이제 클리어 케이스 위드 마그넷 뭐 그런 이름일 거고, 폴드용 실리콘 마그넷 케이스들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카본 마그넷 케이스가 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본인 거? 뭐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그넷이 들어있지만 눈에 안 띄는 몇 안 되는 정품 케이스여가지고 더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러스트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일부는 뒤에 있고 일부는 앞에 있어가지고 스티커 붙인 것처럼 이렇게 캐릭터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언제나 스테디하게 잘 팔린 거 플립수트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인이 있고, 약간 거울처럼 쓸 수 있는 요런 놈도 있고, 어차피 거기에 자석이 들어가야 될 거라면은 요렇게 디자인 요소로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건 뭐지 하고서 잠깐 봤는데, 이거 설마 뒤에 자석에 붙이는 그런 손거울을 붙여가지고 손거울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언팩의 미리 보기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봤는데, 새 모델 다 잘 뽑힌 것 같은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거는 가격이 이번에 또 제법 올랐죠. 그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이번에 구매 망설임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만들 때는 보시는 시점보다 이르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보가 더 정확할 거예요. 지금 오늘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아봤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